저의 젊은 시절에 잊을 수 없는 많은 책들 중에서 리처드 바크의 소설 갈매기의 꿈과 리처드 바크의 환상은 최고의 책이라고 손꼽을 수 있을 만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한계없는 자유에 대한 열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소설 속의 갈매기 조나단 시걸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살고 있는 열망과 꿈은 아니었을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를 궁금해하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른들은 우리들에게 생존의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먹고 사는 방법, 우리가 세상에서 배워야 했던 것들은 생존을 위한 삶, 단지 그것이 전부였는지도 모릅니다. 소설 속의 갈매기 조나단은 단지 생존, 그 이상을 꿈꿨고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소설 속의 갈매기 조나단은 마침내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소설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명언은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는 문장이었지만 제가 그보다 더 주목했던 것은 소설 속의 갈매기 조나단에게 생각의 속도로 비행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스승 치앙이 갈매기 조나단에게 가르친 방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치앙은 조나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나단, 내가 완전한 속도에 이르는 그 순간 너는 하늘에 닿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그것은 100만 킬로미터로 혹은 빛의 속도로 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모든 숫자는 하나의 한계이고 진정한 완벽의 상태란 한계가 없는 것이니까. 조나단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계가 없는 속도로 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치앙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생각의 속도로 나는 법. 내가 날아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든 간에 너는 이미 거기에 도착했다는 걸 알므로써 도착하게 되는 거란다. 저는 소설 속의 이 내용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저는 이 이야기를 현대의 수수께끼로 대두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1930년대에 강연했던 위대한 사상가 네빌 고다드와 그의 스승 압둘라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접하게 됩니다. 때는 1933년 11월 네빌 고다드는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심지어 입을 만한 옷도 변변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자신의 고향인 서인도 제도의 바베이도스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이 고민을 스승인 압둘라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곰곰이 듣던 압둘라는 네빌에게 말했습니다. 네빌, 만약 자네가 정말로 가고 싶다면 자네는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이네. 그것은 너무나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네빌은 지금 뉴욕에서 압둘라와 함께 이곳에 있는데 그의 스승은 네빌이 바베이도스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압둘라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이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때 자네는 이젠 더 이상 뉴욕 72번가 거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네. 자네는 야자수와 코코넛이 줄지어져 있는 자네의 고향의 거리를 걷고 있는 중이라네. 이곳은 바베이도스인 거지.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될지에 대해서는 나에게 묻지 말게나. 자네는 이미 바베이도스에 있네. 이미 자네가 그곳에 있을 때 어떻게?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네. 네빌, 자네는 거기에 있네. 이제 자네가 바베이도스에 있는 것처럼 걸어나가게. 그 일이 있은 후 압둘라의 예언은 네빌 고다드에게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실현되었고 네빌은 동전 한 푼 없이 자신의 고향 바베이도스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비한 이야기는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책 속에 등장했던 조나단과 그의 스승 취향의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는 소설 속에서 스승과 제자로 등장했고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스승과 제자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의문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네빌의 스승 압둘라는 어떻게라고 묻지는 말라고 네빌에게 말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의 예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빌 고다드는 자신의 고향 바베이도스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환각과 우연을 넘어서 라는 책의 저자 스타니슬라프 그로프의 이야기입니다.
스타니슬라프 그로프 박사는 체코에서 태어나 LSD와 같은 환각성 물질의 임상적 효과를 연구하고 조사하던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 크리스티나 그로프와 함께 홀로트로픽 호흡법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로프 박사의 인간의 의식에 관한 연구에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그로프 박사 스스로가 직접 경험했던 아스트랄 프로젝션, 즉 유체이탈에 관한 경험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유체이탈의 경험을 통해서 3차원적 물질 세계만이 절대적이고 강력한 현실의 전부라고 믿었던 자신의 믿음을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유체이탈의 체험 속에서 자신이 시간과 공간의 연속체들 속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시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체코 프라하에 사는 자신의 부모님의 아파트에 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체이탈의 상태 속에서 방향과 거리를 생각한 뒤 목적지로 달려가는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속도로 공간을 이동할 것만 같았지만 실망스럽게도 아무 곳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 실험에 왜 실패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체이탈의 상태 속에서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너무나 확실했는데도 왜 아무 곳에도 도달하지 못한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자기 자신이 아직도 물질적인 시공 개념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방향과 거리를 생각했고 그것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했지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있는 장소를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느끼는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매기 조나단의 스승인 취향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날아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든 간에 너는 이미 거기에 도착했다는 걸 알므로써 도착하게 되는 거란다. 그리고 네빌 고다드의 스승 압둘라가 말했던 것처럼 네빌, 만약 자네가 정말로 가고 싶다면 자네는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이네. 그로프 박사는 자기가 지금 있는 장소를 실제의 목적지로 느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볼티모어가 아니라 프라하다. 지금 바로 여기 나는 프라하의 부모님 댁에 있다. 이렇게 유체 이탈된 체험 속에서 마음을 바꾸자 독특하고 기묘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의식 속에서 프라하의 부모님이 계신 아파트 내부를 걷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마가복음 11편 22절부터 25절까지의 구절의 이야기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도서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 네빌 고다드의 5일간의 강의 33개의 계단, 환각과 우연을 넘어서 정신세계사.